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표 6월 모의고사 강평 4문제 정도 보겠습니다. 보지 않은 문제는 JHJ 그룹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1번 한번 보면 심사관님이 누구누구 은는이가 하면은 처분의 주체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뭔지 보자. 직권재심사. 이거 심사님 처분의 주체 맞아요. 거절유 통지, 보정각하 결정, 거절 결정, 등록 결정, 그다음 직권 보정, 등록 결정 취소하면서 직권 재심사, 그다음 뭐 직권 거절 결정, 여긴 직권 거절 결정도 있잖아요. 전부 다 처분의 주체 심사관님이십니다. 등록 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추론해내게. 여기가 최근에는 상상도 못할 분을 집어넣어서 틀린 질문 나오더라고요. 통지 대상. 이쪽이 처분의 주체. 이쪽은 통지 대상. 당연히 뭐 저 등록 결정 받았으니까 돈 내려고 돈 준비하고 있는 추론인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야, 돈 내지 마 이거죠. 추론인이 통지 받기 전 가만히 있어봐. 이름은 끝나야 돼. 쟁점 하나밖에 없어요. 통지 받기 전에 추론 조처가 종결되면 취하폭이 등록돼 버리면 직권재심사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특허하고 똑같아요. 등록돼 버린 경우는 됐네. 취하폭이 등록. 이러면은 취소 결정, 등록 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해서 그냥 직권재심사 못 들어갑니다. 특허하고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2번. 직권재심사 시 심사관님께서는 이거 누누구 은는이가 또 나왔네. 처분의 주체. 등록 결정 취소를 통지한 다음에 거절유 통지를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합니다. 맞고요. 거절유 통지 심사관님이 하는 거 맞습니다. 처분의 주체. 발견된 명백한 거절 이유가 취소된 상표 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 이유라 하더라도 또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특허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만 특허에는 저것도 있어요. 발견된 거절 이유가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인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로 때려야 된다. 이게 하나 더 있는데 상표는 최초 최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걔는 없는 거고요. 통지했던 거라 하더라도 또 때린다까지. 근데 상품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해서 1상표 1출원. 요거는 저기 직권재심사 사유에서 빠지는 건데 특허는 그나마 거절이유 정보 제공 직권재심사 특허 취소 특허 모의 사유가 나름 논리적으로 조금 정리가 되어 있지만 상표 디보는 논리적이지 않은 의문이 있는 부분들이 법조문에 존재를 해요. 이거는 왜 정보 제공에서 안 빠져 있지?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표 디보는 단순함기를 좀 해주세요. 얘네들은. 얘는 직권재심사 사유에서 빠지고요. 3번 출원인은 거절정 반납 3개월이 경과가 있어도 17조 1항 최근 추세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좋은 번호를 내고 있어서 좋은 번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익숙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특허법 따지면 15조의 법정기간 연장 116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됐네. 그 연장된 기간 내에 지정 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해가지고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특허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거부심 청구기간 연장되면 연장된 기간 내 재심사 청구기간도 같이 연장이 됩니다. 4번 심사관님께서는 처분의 주 또 나왔네요. 추론 공고. 이거 맞아요. 특허에는 추론 공고 결정이라는 게 없는데 이것도 이제 심사관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심사가 아니에요. 거절유 통지, 보정각하 결정, 그러니까 각종 결정들, 등록 결정, 거절 결정, 그다음 추론 공고 결정, 그다음에 직권 보정, 등록 결정 취소 통지. 이게 직권 재심사죠. 그다음에 직권 거절 결정. 다 심사관님 맞습니다. 추론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처분의 주체 심사관님 맞고요. 5번 적법하게 재심사 청구된 경우 추론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봐. 이것도 특허 내용인데 생각보다 좋은 문제 나오면 상표나 디보는 특허 내용도 꽤 있어요. 특히 디보 같은 경우는 올해 기출도 그랬었는데 특허 내용 되게 많아요. 종정 거절 결정은 취소한 것은 맞죠? 다만 재심사 청구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이거 그냥 특허 내용이잖아.
무효로 된 경우에는 거저 결정이 취소되지 않아서 거저 결정 유지로 절차 끝나버립니다. 다음은 4의 배수로 가볼까요? 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의 신청이네. 이의 신청 얼마 전에 디보 끝났는데 제가 쪽지 시험에다가 디보 이의 신청하고 특허 취소 신청 대비표를 좀 넣어드렸어요. 거기에 상표 이의 신청까지는 넣지는 않았는데요. 그 쪽지 시험에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상표 이의 신청. 출원 공고일부터 2달. 이거 개정법입니다. 30일로 바뀌었어요. 이의 신청서에 기재한 이유와 증거의 보정은 이의 신청 기간 경과 후 30일. 이거 저 디보에서 말씀드렸다. 상표 디보까지는 제가 대비표는 안 드렸어요. 디보 특허만 드렸는데 얘는 출원 공고 30일. 얘는 등록 공고 3달. 또는 요거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험 문제 더 나올 거예요. 치매 경고장 받은 날부터 3달. 다만 치매 경고는 언제 받을지 모르는 불확정적 기간이기 때문에 제척 기간 둡니다. 등록 공고 1년. 요렇게 되고, 제가 실무적인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의 신청서만 딸랑 내고 이유는 좀 나중에 낸다 그랬어요. 처음엔 영업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하거든. 그 이의 신청 이후 보정 기간. 얘가 이의 신청 기간 경과 후 30일이야. 그러니까 요거 30일 지나고 30일. 얘는 달라. 얘는 요거 3개월 지나고 30일이 아니고 이의 신청 한 날부터 30일이에요. 요게 좀 다르다고 그랬지? 상표 디보. 그 다음에 30일하고 1개월은 다른 겁니다. 저것이 기출문제 저기로 나온 적도 있어요. 특허 쪽에서 그 등록료 유지로 납부할 때 1, 2, 4, 3 중에 4 보전기간. 보전기간이 1개월이거든? 맞을 거야, 아마 1개월. 그걸 30일로 해서 틀린 질문 나온 적도 있어요. 30일하고 1개월. 2번, 이의 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거 잠깐 좀 비교하자면 얘 누구든지인데 이거 저 얼마 전에 어제 디보에서 했는데 얘 누구든지인데 얘는 정확하게는 조문이 그 경고장 받은 자로 돼 있긴 해. 얘는 이제 경고장 받은 자. 조문이 그렇게 돼 있긴 해. 3번 이의 신청은 1인의 심사 아니에요. 이의 신청은 조금 사건이 중요해서 출원이 특허상표 디자인이 다 한 분이서 하는 거지. 이의 신청 쪽으로 가시면 합의체 구성합니다. 나름 중요한 사건이어서 3인의 합의체, 3인의 합의체에서예요. (4번) 이걸 합의체라고 하고 뭐 그런 것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건데 얼마 전에 디보에서 했는데 심판은 더 중요한 사건도 있었고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는 저 이런 거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는 특수 사건은 5인 합의체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5인 심사관 체계까지는 없어요. 여기는 거기까지는 안 나올 건데. 4번 이의 신청인이 이의 신청 이후 보정 기간까지도 이의 신청 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려되는 게 아니에요. 반려는 기간이 지나갔고 서류를 낸 거로서 예를 들어서 저런 경우에 반려입니다. 출원 공고 30일 지나가지고 이의 신청서 제출했을 때 이런 게 반려예요. 이런 거 반려. 그래가지고 저 이거 제가 조문 요청까지는 안 볼게요. 그 여기하고 여기는 그 각하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어제 디보에서 했다.
이의 신청서만 딸랑 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안 내면 각하하고 끝냅니다. 종결시켜버려요. 이거를 이익이 없다, 적법하지 않다, 심판에서 가져온 체계죠. 그렇게 해버립니다. 이게 특허 쪽은 취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라는 조문이 없어요. 특허 쪽은 그게 없고, 특허 쪽은 저 조문이 있어요. 취소 이유를 제출한 게 신진 선악이 아니거나 신진도 29조이랑 2호로 한 게 아니거나 2호도 선행기술 심사가 인용한 게 아닌 새로운 걸로 한 게 아니다. 이게 취소 사유가 아니다잖아. 그러면 기각한다는 말은 있어. 내가 그거 저 수업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왜 기각인지 모르겠다. 이거 각하 아닌가 싶은데 기각으로 돼 있다. 그거 조문이 하나 있고, 특허 쪽은 상표 디보는 안 내면 각하한다. 요 조문이 있어요. 안 내면 각하한다. 이렇게까지는 가지 말까? 이거 그냥 특구 잊어버려서 헷갈리면,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특상디에서 무효심판을 청구했어. 특무, 상무, 디무. 무효심판을 청구했는데 청구 이유를 안 내잖아. 청구 이유를 안 내면 보정명령하고 서각하 결정이 나와. 그건 절차각하가 아니야. 근데 여기는 절차각하로 가. 이렇게까지 비교하면 너무 심오하고 왜 서로 간에 다르지 오해될 수 있으니까 방금 거는 그냥 참고 삼아 쓰면 듣고요. 거기까지는 비교하지 마시고요. 이거 조문상 서각하 아니야. 절차각하야. 5번 동일한 상표 출원에 대해서 둘 이상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이의 신청을 병합하여 심사하여야만 한다는, 이건 특허 취소 신청에서 하는 거야. 특허 취소 신청만 병합이 웬만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병합이 재량이 재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표나 디보나 그런 게 있었어. 그 다음에 이거 하나 할까? 이게 또 달라. 이게 병합이 재량에서 병합 안 할 수도 있어. 상표는 이게 있거든. 어느 하나를 먼저 거저 결정해버려. 그럼 나머지는 이의 신청 사건을 안 해줘요. 이 조문이 있거든. 병합을 안 했을 때. 디보는 그 조문이 없어. 디보는 이 이상의 이의 신청이 제기됐을 때 어느 하나를 가지고 취소 결정하면 나머지는 안 한다. 그런 조문이 없어요. 당연히 특허도 그런 거고. 상표에만 혹시 병합을 안 했을 때 어느 하나를 먼저 거저 결정으로 끝내면 나머지의 이의 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봐서 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절차 진행 안 하고 끝내버린다라는 게 상표에만 있어. 상표에만. 좋아. 요거는 내가 상표 디보는 정리해서 비교해 드린 것까지는 없는데 이번에 문제 풀면서 그냥 살짝 한번 대비해 봤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특허 디보는 디보 쪽지 시험에서 어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의 신청이었습니다. 그럼 8번 볼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자주 나오거든, 이거. 한 2, 3년에 한 번씩 꼭 나와요. 그래가지고, 요거 우리 매핑왕가 어딘가에도 있는데, 요번에 출간된 서브집에도 당연히 있고,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얼마 전에 상표 판례 강의 종강을 했는데, 저번 주에, 거기서 판례 이게 나왔었거든? 위치 상표도 미국의 외압으로 갑자기 만드는 거다 보니까, 한국에 위치 상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치 상표를 추론하면은 저 아디다스 옷 모양이었는데 그 옷의 외형은 점선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위치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만 실선으로 칠했을 때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과 보호받고자 하지 아니한 사항을 구분하는 거에 대한 설명서 제출 같은 게 행정적으로 절차가 없었어요. 이 제도가 없었으니까. 그래 판례에 그런 문구가 나오거든. 추론 절차에서 그걸 상표에 대한 설명 또는 표장에 대한 설명이라 그래. 상표에 대한 설명이 행정적으로 안내가 없었다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치 상표를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거 얼마 전에 상표판례에 써 있어요. 이게 바로 그냥 미국이 외압하면 그냥 없던 것도 지금부터 만들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그 판례 이후에 행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치 상표 같은 거는 상표에 대한 설명이 필수예요. 이거 반드시 내야 돼. 여기 쓴 게 그거야. 점선으로 된 것은 내가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실선으로 문자기호, 도형요, 문신 박아놓은 거 요게 위치가 이 겨드랑이부터 배꼽까지다. 요 말을 좀 써줘야 돼. 심사관님이 그림만 보면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얼마 전에 상표 판례에서 했었네요. 잘 외우세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매핑 와인은 거기까지 안 해놨어. 근데 얼마 전에 출간된 서버집 핸드북엔 거기까지 해놨는데 이 시각적 표현 안 내잖아? 이거 반려사유야.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 근데 그 무슨 위반 사유인지까지도 서버집에는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것도 참고 삼아 좀 체크해 보시고. 상표 견본 안 내면 안 되거든. 근데 얘는 상표 견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소리하고 냄새니까. 상표 견본을 내가 JPG 같은 걸로 낸다 했잖아. 그 상표 견본 대신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를 시각적 표현으로 대체해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안 내면 큰일 나는 거. 요것도 서브집엔 좀 넣어놨어. 여기 표까지는 필수냐 아니냐까지만 써놓은 거고, 서브집에는 필수를 안 했을 때 그것이 반려사유냐 무효사유냐, 아니면 상표는 내가 근데 이거를 왜 매핑화까지는 안 넣냐면 논리가 깔끔하지 않아서 안 넣는데 막 이런 말들이 있어. 그냥 그건 듣고 그냥 가볍게 하세요. 요건 원래는 반려사유가 될 것 같은데 방식 심사에서 혹시라도 까먹었으면 뭐 거절은 된다 막 이런 말이 있거든. 아 그거 이상한 소리인데 그냥 읽어만 보세요. 내가 해놨어. 그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필수인지 아닌지는 꼭 외우시고요. 8번. 출원서에 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적혀있지 뭐야 이거 바로 나오네. 출원서에 상표 없으면 끝나요. 큰일 나. 그 뭐야, 저 디보가 취성 도안이고 상표가 취성 상상안이잖아. 취성 상상안. 상표 없으면 보안명령하고 반려되는 거지. 반려사유 반려사유. 이거 그냥 취성 상상안인데 가만히 있어봐. 상표가 난이도가 특허보단 좀 낮았네. 특허는 좀 많이 꼬였었잖아. 아까 강평하면서. 이거 그냥 조문 그대로인데. 취성 상상안. 상표가 적혀있지 않거나 상품이 적혀있지 않으면 보안명령하고요. 요게 특허제도에는 없어요. 보안명령하고 보안서를 내면 출원일자가 바뀝니다. 뭔 코야. 요거. 2번. 보정명령, 보안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 보정이나 보완을 하지 않은 무효. 보정명령은 무효로 가지. 근데 보안명령은 무효하고는 좀 달라요. 특히 이 취성 상상안 같은 경우는 반려로 가는 거예요. 반려로. 3번. 출원 절차에서 출원료를 내지. 이게 그나마 쉬운 사례형인데 얘가 수수료야. 수수료는 저 특허법으로 따지자면 3조 1항 6조 방식 수수료 그거거든. 상표는 좋은 번호가 좀 달라. 3조 1항 6조 방식 수수료. 수수료는 보정명령이에요. 보정명령. 출원료가 수수료입니다. 살짝 사리틱하게 갔어요. 처분의 전 처장님 맞고요. 심판하는 절차 아니니까 보정명령입니다. 4번. 출원 절차에 대해서 보정명령 받은 출원인이 지정기간 내 보정서를 제출해서 하자를 치유한 경우는 보정서를 이거는 보안서 제출한 날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보안서 제출 같은 건 특허에는 없는 제도인 거고요. 다만 특허에도 저기엔 있지, 그 PCT 국제 출원에만. 5번. 보정명령 후 절차가 무효된 경우 지정기간 됐다. 이거 추후 보안. 눈 감고 끝나는 거. 첫 번째, 여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면 안 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거부심, 재심 이 라인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고, 거부심, 보부심, 재심 이쪽은 정당 사유, 정당 사유. 그다음 사유 소멸날부터 2개월 1년, 2개월 1년. 이게 틀렸네. 2개월 1년. 2개월 1년. 그리고 국법은 또 14일이었어. 14일 하면 또 틀린 거 같아요. 2개월 1년, 2개월 1년. 그 다음에 처분의 주체는 맞아요. 처장님이 하는 거 맞고요. 8번이었습니다. 12번으로 마무리 지을까요? (12번) 상표 상품. 상표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야 이게 뭐야, 이거 눈 감고 풀어야겠다.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낮네. 그 상표의 정의, 성립성이라고 합니다. 특허에서는 자기창고, 자연법칙은 기적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상표에서는 자타상품 식별 표시, 자타상품 식별 표시. 디보에서는 물품성, 시각성, 형태성, 신미성 가는데 물품성의 예외로
외압에 의해서 최근에 추가된 거, 글자체하고 화상 이렇게 이게 다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은 거절 이후 정보 제공 싹 다 들어가는 거고 우유 사유. 2번 상표는 문자 기호 도형. 이게 전형적인 문신, 트레디셔널 트레이드마크. 아까 했던 위치 상표 같은 게 넌 트레디셔널. 문자 기호 도형과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만 가능하면 얘 틀렸다. 이것만 바로 끝났다. 아까 위치 가만히 있어봐. 위치도 시각적인 인식인데. 하여튼 이것만 틀렸어. 이거죠. 외압 얘기하는 거야. 종래는 한국에서는 당연히 문신하면은 문자 기호 도형이었는데 미국 애들이 이거 줘라 하면서 계속 추가가 됐습니다. 홀로그램도 들어왔고 동작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소리 냄새는 아까 얘기했다. 얘는 시각적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상표 견본을 JPG로 낼 수가 없어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JPG 파일을 낼 수가 없어서 이건 말로 시각적 표현을 다시 씁니다. 소리 냄새 돼요. 소리 냄새처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는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으면 됩니다. 그게 여기. 이 표현. 문자 기호 도형을 트레디셔널. 여기서부터가 넌 트레디셔널. 넌 트레디셔널 중에서도 이 친구들은 JPG가 없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냄새 맡고 이게 후각과 청각이지. 가만히 있어봐. 그 디자인 보호법은 아직 미국에도 그런 제도는 없을 거야. 디자인 보호법은 아까 성립성 조건이 시각성이었잖아. 디자인은 아직까지는 시각이야. 무슨 응? 점성술하고 뭐 그런 거는 디자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상표는 시각성이 날라갔어. 미국 애들이 이거 해주라고 그래서. 후각과 청각이 들어왔습니다. 대신 이렇게 표현해. 이거 상표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심사위원님들은 탁상행정이라고 해서 문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문서란 건 시각이고요. 그래서 시각화를 해놔야 돼. 그 문서 기록 때문에. 그래서 이게 꼭 필수입니다. 자, 요거 된다. 3번. 이것도 약간 좀 눈 감고 하는 난이도였네.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상품의 포장이나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서 전자자본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맞아요. 온라인상에서 표시하는 것도 상표의 표시가 될 수 있고 제가 상표 기본 강의 때 담당한 사건은 코인을 해드렸어요. 코인 열풍 났을 때 우리 제가 소사료, 개사료 많이 한다 했잖아요. 개사료 특허 출원하니까 개사료 상표 출원도 이제 다 맡기신 거야. 그래서 이것도 농담삼아 말씀드렸는데 막 어디서 막 전화 와. 모르는 번호가. 전화 받는 여보세요 했더니 아니 사료 분야 전문 변리사라고 추천받아서 전화했다. 그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료 전문 상표 변호사로 됐다 했잖아. 상표 변호사로. 그 사료 하시는 대표님께서 일단 자신의 홈페이지에 쓸 수 있는 코인 같은 거를 시작을 하셨다가 조금 더 이제 큰 목표로 가셨지. 여기저기 홈페이지에서도 돈처럼 결제할 수 있는 좀 이용 가능성이 넓은 코인을 만들려고 코인을 상표 출원했어요. 그래가지고 펫코인이라고 식별력 쟁점되고 이랬던 거 있어요. 식별력 있냐 없냐 해서 펫코인. 코인 같은 거는 유체물이 아니잖아. 온라인상이 아니면 표시할 수가 없잖아. 상품 자체도 유체물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봐. 코인도 상품에 인정해주고 있어요. 전자적으로 내려받는 파일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건 이렇게 해야지. 4번 상품이란 그 자체. 끝났다. 이거 상표하고 디보에서 자주 나와요. 특히 디보는 판례가 없으니까 되게 자주 나와요. 상표에선 상품이란, 디보에선 물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대상이 돼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사고 팔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꼭 사고 팔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이게 디보에서 많이 나오거든. 사고 팔 가능성만 있어도 괜찮아. 그 다음에 공짜는 안 돼. 꼭 돈 주고 사고 파는 것만 돼. 상표나 디자인에선. 우리가 이걸 산업이법이라고 하거든. 산업 디자인, 산업 상표만 되지 공짜는 안 돼요. 물품을 의미하며 다운로드 갑자기 나오네. 이게 내가 했던 코인 같은 거
다운로드가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같이 온라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디지털 상품의 경우도 내가 코인 했다 그랬잖아. 코인이 상품 명칭이 이런 표현이에요. 다운로드가 가능한 뭐 이렇게 합니다. 5번.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이런 것들이 조문에는 그대로 존재하진 않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좋은 문제라 그랬었잖아요. 그래도 한번 적용해보세요. 좋은 배운 걸로. 국내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는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표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 끝났다. 이거 당분간 계속 나올 거야. 그 중국 테무하고 알리 같은 거 잡으려고. 이것은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이걸 속지주의라 그러거든. 이게 한국이야. 이거 중국이고. 그 모텐 짝퉁 파는 애는 한국에서 파는 애만 한국 상표권으로 잡아칠 수가 있어. 근데 중국이 자꾸 짝퉁 파는 거야. 근데 요거를 이제 한국이 쳐들어가는 순간 중국하고 이제 전쟁 나는 거지. 근데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중국 업체가 올려놨어도 한국 소비자가 거기서 직구를 해. 그래가지고 여기 저 물건 산 게 비행기나 배 타고 한국 땅에 들어와. 그 순간 이놈을 침해자로 잡아버려. 그래서 중국 가서 이놈을 잡을 순 없어. 근데 한국에 들어온 이 물건을 몰수해버리려고. 이걸 몰수하려면 이 중국 놈이 한 게 침해자가 돼야 되거든. 침해품만 몰수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 조문은 속지주의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조문이에요. 해외에서 한 행위인데 이 물건만 잡아버리려고 해외에서 한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받아서 한국 들어온 순간 그냥 바로 낚아치려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이해를 위해서 상표 기공 강의 때 저런 걸 말씀드렸는데 저 세관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제가 해외 상표권은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영어나 외국어를 싫어하니까 영업을 안 했다 했잖아요. 근데 저한테 감사하게도 그 지제처 국장님 출신의 롤렉스 로렌스 그 사건 만드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저한테 와줬다 했잖아요. 제가 이제 개업을 할 때 그냥 저랑 같이 나와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와주시다 보니까 그분이 담당했던 해외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분이 저 옛날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상표관리사님 중 한 분이어서 지하철에서 퇴직하셔갖고. 그래서 저한테 자꾸 전화 오는 거야. 그분이 저하고 잠깐 같이 있었으니까. 이거 짝퉁 들어온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자문 좀 가능해요? 왜냐면 내가 이제 내 고객한테 연결해서 내가 이거 세관에 자문해 줄 테니까 나한테 돈 달라. 이런 식으로 연락 취하는 거예요. 세관에서 그러고 있어요. 변리사들한테 전화해요. 그게 다 이거 세관에서 의심되는 거 있으면 변리사 자문 받고 다 잡아치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이게 해외 직구였습니다. 종전에도 수입 수출은 행위가 있었어. 근데 그거는 정식 수입업자, 수출업자를 족치는 거야. 한국에 있는 수입업자, 한국에 있는 수출업자. 근데 이거는 잡는 게 이 중국에 있는 애를 잡고 싶은 거야. 근데 얘는 못 잡고 얘가 한 물건을 잡으려고 집어넣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강평을 하고요. 나머지 중에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표는 특허처럼 그렇게 많이 꼬아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문 그대로 해가지고 적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매핑화가 돼 있어야 접근이 되거든. 그 흐름도 매핑화가 돼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7월 다시 강평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